왜 가슴에 호랑이 얼굴이 있는 거죠? 위키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 짬짜면이 있죠. 그런데 또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서 그것은요, 또 이도저도 아니게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장난감, 모형, 피규어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아왔었죠. 자, 하지만 오랜 장난감 짬바로 다져진, 그리고 독보적인 손맛으로 요즘 더더더 평가가 높은 그런 회사가 만들면 어떨까? 타카라토미가 말해주는 신작 짬짜면, 조이드 플러스 트랜스포머 플러스 다이아클론, 세 개 브랜드가 만난 시너지넥스 실드디 프라임. 이게 얼마였더라? 35만원 주고 샀던 이 제품, 과연 실제로 만져보면 어떤지 저쩐지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재질도 그렇고 디자인까지 뭔가 고급감이 느껴지는 패키지입니다. 실드디 프라임 딱 해서 멋진 옵티머스 이미지, 시너지넥스 각 콜라보 마크에 먼저 리뷰했던 토이레이즈 가오파이가보다 좀 더 비싼 만큼 패키지도 비싼 느낌이 들어요. 뒤로는 같은 구성에 이번에는 실드라이거 옆모습이 딱 들어있고요. 이게 앞인가? 위쪽으로는 뭐 거창하냐? 창조하고 다이아클론 대원들과 다이아클론 관련 구성 요소들, 이쪽은 변형, 실드라이거에서 옵티머스로 변신한다. 반대쪽으로는 약동인가? 모터가 들어있어서 헤드와 턱이 움직이고 LED 발광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뭐야 왜 이렇게 심플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일단 매뉴얼 있고요. 브리스 한쪽으로 조이드 실드라이거 폼으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무장 이온 블래스터, 3연 충격폭, 2연장 빈폭, 서포트 메카 뷰리 코어, 그리고 다이아클론 대원이 둘, 바이크 로드 바이퍼에다가요 투명 조인트 세트들, 아니 베이스는 없어? 까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세팅은요, 아래 흉부 쪽으로 3연 충격포를 끼워주고요, 꼬리로 2연장 빈폭까지 끼워주고, 콕핏을 앞으로 열어서 다이아클론 대원을 시트에 앉혀줍니다. 앉혀줄 때는 이 앞에 파츠를 살짝 들어서 편리하게 세팅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실드라이거 등 쪽으로 뷰리 코어를 장착, 뷰리 코어도 콕핏 열어주고 이 앞을 열어서 다이아클론 대원 세팅도 해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제 빠지냐? 일단은 이렇게 기본 세팅 보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볼게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덤프라 HG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높이는 이렇지만 길이감이 꽤, 꼬리까지 하면 더더더 차이가 나는 적당한 크기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일단 열고 만져보면 드는 첫 소감이요, 참, 토이라이즈 때도 느꼈지만요, 재질, 묵직, 견고, 쫀쫀합니다. 관절 거의 대부분이 라체 관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타카라토미가 요즘 이 분야에서는 그냥 압도적으로 1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봇 모형들이 보면은 장난감들은 물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저렴이의 느낌? 라쳇을 써도 강도만 챙기고 라쳇의 느낌이나 사운드는 좀 그닥이었던 그런 느낌. 그런데 또 반대로 완성품 로봇 피규어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부서져, 도색 까져, 좀만 만지면 낙지돼, 아주 그냥 조심조심 보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요. 타카라토미 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다 라는 걸 이 제품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형도 보면요, 변신이 가능한 제품인 만큼 데미지 방지를 위해서 도색보다는 사출색 위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출색의 수준이 고급스러워서 굳이 여기는 도색이네 여기는 사출이네 라는 거를 구분할 생각도 저는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자국이나 균일함이나 이런 것도 불만이 거의 없었고요. 부위별로 서로 다른 라체 관절의 강도와 느낌, 손맛은 매우 고급스러운 라체듬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장난감 러버들에게는 절묘하게 조정된 자동차 배기음을 듣는 즐거움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다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조이드, 트랜스포머, 다이아클론 다 유명한 타카라토미의 IP들이잖아요. 당연히 자기들 IP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만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콜라보가 처음 공개됐을 때 당시 생각해보면요, 워낙 특히 흉한 것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왔던 영향 때문에 일부 좀 믿음이 가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당시에 보면서 이거 옵티머스 프로포션이 괜찮나? 다이아클론은 대원밖에 없는 거 아니? 콜라보르기엔 좀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쭉 갖고 만지고 놀아보니까 놀라게 됩니다. 왜? 조이드, 트랜스포머, 그리고 양념이라고 생각했던 다이아클론까지도요, 일단 이 형태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되고 있고, 특히 하나에서 각각의 맛을 즐기는 느낌이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짬짜면인데 이게 또 하나에 모여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퓨전 음식이 탄생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하나하나 엄격하게 보자면은 야, 조이드인데 움직임이 여기밖에 안 되냐, 다이아클론은 거의 없고 트랜스포머는 뭐 자동차 있어야지, 뭐 이렇게 각각의 본격적인 버전들보다는 열화판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시면은 구현의 정도는 적을지언정 구현의 퀄리티가 충분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크로스 오버 모여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로 생각하면은 빠른 건 더 빠른 게 있고 편한 것도 더 편한 게 있고 넓은 것도 더 넓은 게 있지만요, 그들이 한데 있다는 장점을 잘 살린 그런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흡사한 느낌을 이 제품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잘 만들었다, 이게 짬짜면의 정석, 콜라보의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있나 반다이. 네, 여기까지가 이 제품 전반적인 인상이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파고들어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실드라이거의 폼, 원본 조이드의 모습을 꽤 잘 살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부터 비슷하고요. 컬러는 이게 복각판 기준인가? 짙은 바디에 특징적인 헤드, 앞다리와 뒷다리의 갈기 같은 메카닉 표현, 옆구리 표현에 웨폰들의 표현, 특히 이렇게 투박함이 살짝 담긴 몸통의 형상이요, 고전 조이드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실드라이거가 이게 뭐야, 어디 갔어? 없던가? 일단 너라도 블레이드 라이거와 함께 두고 보면요, 네, 뭐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사이즈나 형상 상당 부분이 모델은 다르지만 비슷한데요, 다만 몸통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길고 이거는 AG 버전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뒷다리의 이 형상이 아무래도 직립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짐승의 그 느낌보다는 사람이 구부리고 있다, 뭐 짐승 중에서는 스탠다드 푸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게 살짝 어색함이자 뭐 변신의 묘미를 예고하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겠죠. 완성품이지만 여전히 조이드 측의 특징인 폴리캡의 형상을 재현하고 있는 점도 굿. 또 이 실드라이거형에서는 당연히 조이드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요, 앞다리에 붉은 아머와 심볼, 뒷다리에 푸른 아머 등등이 옵티머스의 요소로 들어있고요. 이 콕핏에는 다이아클론 대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클론 대원이 들어가면서 생긴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니엘 파일럿의 이런 시트에서 업그레이드된 콕핏의 표현과 컬러풀한 대원까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클론 대원은 두 종류 타입으로요, 아마도 옵티머스의 파랑, 빨강을 메인으로 서로 반전된 컬러의 두 버전이 포함되어 있고요, 작은 크기지만 사이즈 대비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역시 보여줍니다. 앞뒤로 이런 디테일 표현들에 관절도 역시 헤드, 좌우로 회전은 물론이거니와 앞뒤의 움직임, 좌우 스윙도 약간 가능해 팔, 잡기 옆으로, 앞뒤의 회전 가동, 팔꿈치는 90도 가동 가능하고요, 허리도 앞뒤 가동 가능하고, 다리, 좌우는 작지만 앞으로 90도 들어줄 수 있고 무릎도 9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발바닥 특유의 자석은 스틸 시트와 조합을 통해서 몸체 곳곳에서 제품을 세워둘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대원은 컬러만 다르고 동일하고요. 또 하나 들어있는 바이크, 로드 바이퍼, 작지만 메탈릭의 고급스러운 페인팅과 디테일, 작은 사이즈에서도 타이어 구형과 회전도 가능하고요, 앞쪽의 휠은 확장되는 기미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다이아클론 대원을 탑승시켜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로드 바이퍼는요, 실드라이거 아래에서 이 파츠를 열어준 다음에 이쪽에 레일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전개해서 보통은 출격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저는 반대로 슝슝슝슝슝 뿡 저스틴, 네, 뭐 이렇게 탑승하는 형태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 이쪽은 이 레일을 추가로 더 확장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다이아클론 대원을 활용한 놀이에다가 뷰리코어까지 있다 보니까 은근히 다이아클론의 냄새가 생각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콜라보 인정이다. 네, 그리고 조이드하면 역시 전동 기믹이죠. 이 제품도 역시 전동 기믹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오른쪽 겨드랑이에 위치한 스위치를 보면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뒤로 작동하면은 네, 이렇게 실드라이거가 헤드와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동 기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콕핏 쪽으로 LED도 들어오고요, 아래 보시면은 돌아가는 구동 부위도 확인할 수 있고, 아쉽게도 걷지는 못하지만은 계속 잡아주거나 추락할 위험 등등은 없다. 그리고 보시면요, 움직임이 꽤 부드럽고 헤드와 턱이 모두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건 스위치를 중간에 위치하면 멈추고요, 앞으로 작동하면은 네, 뭐냐면은 LED만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네, 헤드는 작동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헐렁한 모습이고요, 헤드의 각 갈기, 이름 그대로 이실드 가동이 가능하고, 이 등 쪽에서 실드라이거 본래 있던 2연장 빈포가 원본처럼 이 푸른 파츠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빈포를 뒤로 전개해주고 이 커버 내려준 다음에
빌리커 뒤쪽으로 밀착, 캐논을 앞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옆구리에서 또 원래 있던 전개식 미사일 포트의 재현, 페인팅까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인트를 활용해서 추가 무장인 이온 블래스터를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풀 세팅을 하고 보면은 또 코어만 볼 때와는 또 다른 야성이 있지만은 또 중무장 메카로서의 매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또 이 제품이 타카라토미 다른 제품들과도 호환이 가능한 공용 조인트 포인트를 곳곳에 갖고 있다 보니까요. 타카라토미 제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또 무한하게 여러가지 오리지널 변주들을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창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나만의 실드 D 프라임을 구성하는 즐거움이 또 클 수 있을 겁니다. 기타의 부분은요, 액션 피규어답게 만지고 놀 수 있습니다. 앞다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으로 가동 포인트가 있어요. 바깥쪽에서 위아래 스윙이 되고 안쪽에서 축이 하나 통으로 올라오면서 또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다리를 꽤 크게 옆으로 벌려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앞뒤의 회전이 가능하고 입체 가동은 없나? 다리의 갈기 파츠 가동에 앞다리 중간에서 라체드 가동이 꽤 크게 스윙 가능하고요. 앞발은 보시면은 이 굽혀진 축과 볼관절의 조화로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뒷다리에서도 이 갈기 파츠와 그 앞쪽의 아머까지 가동이 가능하고요. 회전도 되고 뒷다리는 옆으로 많이 벌어지진 않는구나. 앞뒤 가동 가능하고 무릎은 뒤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뒷발은 안쪽으로만 스윙 가동이 크게 되고요. 발은 위아래로 또 추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가 첫 번째 연결 부위에서 위아래 스윙, 하나 아래에서 또 스윙 가동에 세 번째 바디는 롤 가동과 스윙 가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끝쪽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실드라이거만 갖고 놀아도 어떻게 보면 은근히 괜찮다, 충분하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너지 넥스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인 변신 해봐야겠죠.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 변신입니다. 일단 등에서 뷰리코어와 이 푸른 커버를 떼줍니다. 이연장포도 떼주고요. 앞다리를 크게 옆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옆구리 미사일 포트 파츠를 옆으로 90도 내려서 보시면 이쪽에 축이 있거든요. 이 축자로 180도 접어주기. 두 번째는 살짝 들어서 또 앞으로 180도를 접어줍니다. 두 번 이렇게 접어서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홈에 맞춰서 미사일 포트 파츠를 접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파츠 펼치고 접고 접어서 연결을 해준다 까지 해주시고요. 이 턱 파츠는 앞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다음 이 몸통 중앙 부분에서 이거를 분리하면서 너도 빼야 되는구나. 축을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면서 이 돌기가 옆구리 홈에 결합이 되도록 끼워서 바디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주고 이 허벅지 부분 파츠를 180도 열고 열어주고요. 가운데 파츠는 그대로 밀어 올려서 이 홈에 맞춰서 끼워준다. 이게 잘 안 끼워. 오케이. 뒷다리 갈기 살짝 돌려주고 무릎부터 다리를 뒤로 돌려줍니다. 돌려준다. 갈기 파츠 내려주고 뒤로 90도 회전 한 다음에 앞으로 접어주기. 여기서 접을 때는요, 이 안쪽에 홈과 돌기가 딱 맞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접어준다. 허벅지 열었던 파츠는 안쪽에 축을 이용해서 뒤로 밀어서 옆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축을 이용해서 밀어서 결합을 해주고요. 무릎부터 앞으로 회전 발을 살짝 위로 들어주고 뒤꿈치 파츠를 열어서 위로 수납을 해줍니다. 다음에 안쪽의 파츠를 뒤로 회전해서 발 뒤꿈치를 만들고요. 뒤꿈치를 만들고 안쪽에서 한 번 더 뒤꿈치 파츠를 빼준다. 플러스 앞쪽의 클러도 이걸 위로 열어서 쭉 뺀 다음에 앞에서 다시 접어줄 수 있어요. 길이를 늘려주는 거죠. 반대쪽도 뺀 다음에 앞에서 접어준다. 이렇게 접지력을 좀 더 확보해주고 그리고 무릎의 파츠를 들어 올려서 위로 위치를 해줍니다. 상체로 와서 발을 내려준다. 어깨 갈기는 앞으로 위치를 해주고요. 이 클로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양쪽 다 클로 끝까지 내려준 다음에 위로 회전을 해주고요. 회전하면서 이 돌기에 맞춰서 결합도 해주세요. 결합해주고 여기 팔꿈치에서 180도 뒤로 회전, 반대쪽도 회전을 해줍니다. 하박 살짝 내려주고 하박의 붉은 커버를 전개해준 다음 그대로 들어 올려 보면은 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조인트 쪽을 살짝 연장하고 회전해준 다음에 복귀하고 내려주세요. 붉은 커버 다시 닫아주고 반대쪽도 확장 돌려주고 내린다. 커버 복귀 해준 다음에 주먹을 회전해주고요. 등짐을 이제 등짐을 내려주고요. 위로 와서 이 실드라이거 위쪽의 파츠를 축을 이용해서 살짝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보이는 커버를 손톱으로 당겨서 여기도 비닐을 씌워준 센스. 헤드를 쭉 꺼낸 다음에 축을 접어서 헤드를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변신 로봇 정석의 헤드 180도 회전 한 다음 처음 뺐던 이연장 핀포를 뒷목 쪽으로 결합한 다음에
앞으로 살짝 숙이고 캐논을 전방을 향해서 쭉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 쪽의 파츠를 또 축을 살짝 따라 돌려서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되거든요. 힘을 줘서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츠에서 뷰리코어 빼주고 등에 맞춰서 결합. 이 축은 뒤로 편 다음에 180도 앞으로 접어주면서 홈에 조인트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뷰리코어를 이 위로 앞으로 이게 좀 타이트한데 끼워주세요. 그리고 흉부에 실드라이거 헤드 갈기 세우고 위쪽의 파츠도 전개 세우고 전개까지 해주면은 실드 D 프라임 옵티머스 프라임 모드가 완성됩니다. 근데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뭔가 굉장히 기억에 잘 남는 변신입니다.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해도 꽤 더 큽니다. 뭐 PG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서 이 변형, 프로포션, 새로운 디자인 등등 해서 보자마자 첫인상이요 뭔가 억지 느낌보다는 그럴듯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보아왔던 가슴에 사자나 호랑이가 달린 친구도 익숙한 탓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형상 나쁘지 않습니다. 프라이멀의 또 다른 느낌을 보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직립에 옵티머스의 헤드와 형상, 컬러 등등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또 재밌는 것은 여전히 컬러와 각각의 요소들을 해서 조이드 실드라이거의 요소가 잔뜩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드라이거에서 옵티머스가 차지하는 것보다 옵티머스에서 실드라이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역시 메인은 조이드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변형이라는 요소가 들어갔다 그 자체가 트랜스포머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뭐 비중은 역시 1대1인가? 아무튼 조이드 ST의 옵티머스 프라임이지만 이 기본적인 프로포션이 실제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면에서 보면은 아주 벌키하지는 않은 오히려 슬림한 프로포션에 가까운데요. 팔의 연결 관절이 좀 옆으로 뻗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옵티머스 영화 버전 느낌도 좀 들고요. 갈기를 세운 양 어깨의 존재감, 흉부에 실드라이거 헤드의 존재감에다가 어깨의 캐논, 꼬리의 존재 등등 해서 곳곳의 디자인이 꽤 풍성합니다. 심심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실물을 보니까 하체가 생각보다 빈약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뭐 노멀한 건담 정도 느낌? 물론 건담은 가슴에 이런 게 없지만요. 그리고 제품적으로는 무엇보다 변형한 뒤에도 이런 짱짱함이 참 좋습니다. 또 실드라이거 때도 그랬지만요 디폴트로 뷰리코어가 서브 조정석이라는 이미지를 더해주는 부분도 좋았고 헤드도 디테일 깔끔합니다. 다만 로보 모드에서 보니까 좀 이 캐논이 좀 더 컸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살짝 들었고 아무래도 이 전동 기믹 때문에 헤드가 딱 고정되진 않는 부분 조금 거슬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헤드를 좀 가린다 싶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헤드 디테일은 동일하고 전동 기믹도 동일하게 여기서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이드일 때 볼 때보다 옵티머스 모드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좀 여러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더해졌다는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LED 동일하게 들어오고 이 깔끔한 어깨 오토보 데칼에다가 메카닉 디테일들, 등에는 진짜 모터가 들어있는 백팩, 팔의 디자인, 뭐 실드라이거 때도 그랬지만은 파츠별의 마감과 색감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실드라이거 때 살짝 어색했던 대신 이제는 자연스럽게 직립이 된 다리, 무릎의 아머, 메카닉 등등 해서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또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 있다 느낌이 들죠. 발도 그 안에서 한층 더 앞뒤로 길어지면서 접지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변신을 했고요. 제품의 가동은요 이 헤드만 앞뒤 가동해 좌우 스윙은 크지 않고 회전이 또 됩니다. 추가로 헤드 플레이트 전체를 올려줄 수 있고요. 캐논 양쪽의 움직임에 팔은 실드라이거 때와 동일하게 어깨 스윙이 가능하고 추가로 팔 스윙이 또 여기 주심에서 이렇게 90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팔의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 관절 부위에서 또 회전이 가능. 팔꿈치는 이렇게 굽혀줄 수 있습니다. 관절 형태치고는 꽤 움직이는 편이고 손은 위, 아래는 열리는 거 약간 응용할 수도 있겠죠. 회전 가능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두 파츠에서 펼쳐주고 접어줄 수 있습니다. 토이라이즈 가오파이가와 동일한 형태죠. 바디 앞뒤는 유격스러운 움직임이고 골반 바로 위에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프론트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들어주기, 다리 옆으로는 쭉 올려서 거의 9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90도 남짓 올려줄 수 있고요. 골반 관절에서 회전이 바깥쪽으로만 가능하고 무릎은 중간 파츠가 이중관절의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로 굽혀줄 수 있고요. 무릎의 아머 가동에 발은 실드라이거와 동일하죠. 안쪽 스윙에 위아래 가동까지 가능합니다. 꼬리도 동일하게 스윙, 회전 스윙 해줄 수 있죠. 네, 그래서 가동은요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 평범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가동률보다 중요한 건 가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죠. 얼마나 편하게 움직이고 퍼포먼스가 좋은가, 그 부분에서는 일단 뭐 실드라이거 때 느낌 그대로예요.
직립에서도 기분 좋게 라차권자들이 주는 움직임의 손맛이 있습니다. 뭐 이건 또 토이라이즈 가오파에서는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추가적인 만족감이 있고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만지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손맛은 충분한데 다만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체가 상체 대비 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그래도 상체의 무게 부담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즈를 잡다 보면은 발목이나 등등에서 간혹 이 하체에서 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라쳇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힘들다 이거 헤드 때문에 뭐 나름 이렇게 앞으로 당겨줬지만 연출해 놓고 보면은 뭔가 좀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극복하라고 한 건가? 네, 그래서 가동의 퍼포먼스 결과는 뭐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다. 액세서리 메인 무장 이온 블래스터는요 깔끔하게 짙은 건메탈에 페인팅 나름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조인트나 셔퍼프는 뭐 그야말로 완구스럽게 쉽고 편하고 데미지 없고 직관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디테일 대신 편의성에 집중한 모습이죠. 여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3면 충격포를 끼워서 이 무장을 장착해준 다음 각종 액션을 연출할 수 있고요. 별도로 새로운 메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체에서 뷰리코어를 빼주고 이 파츠도 떼고요. 꼬리도 떼주고 백팩 잠깐 내려서 이연 캐논도 떼줍니다. 다음 이 꼬리 파츠를 뒤집어서 이쪽의 조인트를 바깥으로 꺼내주고요. 푸른 커버에서는 이쪽의 파츠를 뻗어준 다음 뒤로 돌려서 조인트를 90도 돌려주세요. 꼬리 조인트 각도를 살짝 조정한 다음에 이쪽으로 둘이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일자로 다음에 위로 보이는 조인트를 꺼내서 각도 조절하고 이쪽을 빌리코어를 장착하고 뒤에서도 고정을 해주세요. 다음 이 2형 캐논에서도 캐논의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요. 조인트를 이렇게 세팅해준 다음 전방 아래쪽으로 결합을 해줍니다. 다음 그 아래쪽으로 이온 블래스터를 끼워주고요. 뒤쪽 꼬리 부분에서는 이쪽을 당겨서 윙을 전개, 반대쪽도 전개를 해줍니다. 빌리코어 양쪽도 추가로 열어주세요. 다음에 꼬리의 캐논을 전방으로 정갈처럼 말아서 빌리코어 위로 위치하고요. 위쪽 조인트로 3면 충격포까지 끼워주면은 서포트 메카인 빔 캐논 Z가 탄생합니다. 뭔가 건담 시드에 메비우스 제로가 연상되는 비행체 기체인데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다이아크론의 요소를 이렇게 더해주면서 세계 브랜드의 콜라보 인상을 더 강화해주는 서포트 메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게 어렸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장난감들 갖고 놀다가 남은 걸 나름 뭐 이리저리 조합해서 짜투리 조합 메카 등등을 만든 기억이 있는데요. 딱 그런 걸 만든 느낌인데 공식이네? 하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온 블래스터 빼고 뒤쪽에 조인트를 꺼내서 이걸 또 별도의 무장으로 옵티머스에게 세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참 끝까지 갖고 논다에 집중을 한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타카라토미 시너지넥스 실드 D 프라임. 사우트에서 이 제품 잘 만든 짬짜면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약 이 제품을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본다면요, 뭐 각각 다 본격적이진 않잖아. 걷지 못하는 조이드, 변신을 해도 자동차는 안 되는 옵티머스 등등 하체 밸런스도 좀 아쉬울 수 있고요. 뭐 찍먹만 가능하게 만든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 추가 고려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2개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각각의 요소를 일정 퀄리티 이상으로 한 제품 안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치 호텔 뷔페에서 이것저것 먹으면은 각각 먹을 때와는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과 같이 한날에 만지는데 이것저것의 요소가 바로 붙어있다는 점은 분명히 각각을 찍먹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게 뭐 요즘 물오른 어른이 장난감 귀신 타카라토미답게 대부분의 부분에서 그냥 하나 찍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2개 이상의 여러가지 활용 포인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 여기서도 가능하죠. 여기서 보는 느낌이 또 새롭기도 합니다. 무장, 여기저기 끼울 수 있고 조합의 포인트도 다양하고요. 다이아크론 대원을 갖고 노는 것도 한 군데로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조이드 파일럿과는 전혀 다른 거죠. 짜투리 조합 감성의 소프트 메카마저도 무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디자인적인 완성도나 감성, 제품의 마감 등등까지 보면은 거의 콜라보레이션계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보는 맛 플러스 그 이상의 갖고 노는 맛으로 콜라보가 콜라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너지, 갖고 노는 재미를 더더더 증폭시켜주는 이름 그대로 시너지 넥스. 시너지가 넥스트 레벨에 도달하게 만들어준 콜라보레이션의 정석과도 같은 장난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자체가 내 취향인가 아닌가 라는 점이 되겠지만요, 만약에 이게 취향이라면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2점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